그래서 사실 아이들에게 부모하고의 소통을 편안하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특히 이제 이런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서 아이한테 말할 기회를 잘 주지 않고 또 아이는 엄마보단 표현을 잘 못해요, 늘.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마음이 앞서는 거죠. 알았어, 네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뭐 이렇단 얘기지? 뭐 이래버리면 아이들이 점점점 이야기를 안 하려 들어요. 그래서 내가 네 마음을 좀 알아야 너를 도와주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좀 기다려주셔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나불나불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아니요,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더 기다리셔야 돼요. 얘기하고 싶을 때 마음이 내키면 그때 얘기해라. 네, 그렇지만 엄마가 추측하는 것보다는 너가 말해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하지. 엄마가 혼내려는 거 아니야. 너랑 잘 이야기해서 너 마음을 잘 알고 싶어. 그래야 내가 널 도와주잖아.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때로는 네가 엄마한테 싫은 얘기도 좀 해봐. 엄마도 고칠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이런 게 도움이 되죠. 그렇게 민주적으로 키우기가 힘드네요. 그렇죠. 선생님. 아, 정확한 표현하셨어요. 자녀는 민주적으로 키우셔야 돼요. 근데 민주적이라는 게 뭐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고 뭐 그게 이런 아니고, 얘기가 아니라 네. 그냥 위치와 집안 내 서열은 있지만 늘 아이의 의견을 물어봐주고 그 의견이 그런대로 타당함을 받아들여주고 네. 내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아이한테 얘기하지만 그걸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민주주의죠. 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 법도 있고 질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큰 틀 안에서는 우리가 그런 걸 지켜나가지만 또 개인의 자유와 의견이 있듯이 아이도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민주적으로. 우리 아까 그 징징거리면서 우는 엄마 봤잖아요, 선생님. 네. 근데 이게 그냥 저는 이제 징징거리는 엄마면 아이가 그 징징거리는 걸 닮을까 봐 걱정인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아이가 느끼는 그 마음의 짐이란 것이 네. 좀 큰 것 같아요. 네. 난 나쁜 아이인가 봐요. 엄마가 나 때문에 울어요. 이거 굉장히 좀 파급 효과가 큰데요. 자칫 잘못하면요. 어른 같은 아이. 이게 이제 원어로는 parental child라고 그러는데요. 부모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늘 엄마를 좀 자기가 보살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든가 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의 역할로 봤을 때 부모가 아이를 보호해주고 보살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가 보살핌을 받는 건 이제 늙어서 우리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을 땐 자식이 보살피죠. 그래서 그것이 바뀌면 문제가 돼요. 근데 의외로 징징거리는 부모 중에 이런 부모도 있어요. 맨날 엄마 힘들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너가 좀 말 좀 잘 들어줘. 엄마 힘들어. 엄마 아프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가 아, 내가 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엄마 건강을 해치겠구나. 내지는 우리 엄마가 마음이 상하겠구나. 내가 돌봐줘야 되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그런 선생님이 아이가 무거워도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러면서 번쩍번쩍 안고 다녀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럼요. 네. 좀 담대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요. 부모 얼굴, 표정, 부모의 목소리에 빨리 반응해요. 그리고 부모도 그래요. 다른 집 아이가 이렇게 걸어오는 발소리는 잘 모르는데 자기 아이가 걸어오는 발소리는 금방 알죠. 알아요. 예. 그런 관계란 말이죠. 그럴 때 부모가 너무나 울거나 너무 예민한 반응을 하면 이게 위급 반응으로 아이들한테 신호가 가요. 네. 삐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뭔가 경계되어 있고 이게 뭔가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고 진짜 생각하니까 불안할 수 좋지가 있겠네요. 않아요. 네. 특히 응급실 갔을 때 제발 좀 울지 좀 마세요, 어머니들. 왜냐하면 의사도 속으로 웁니다. 우리라고 뭐 찌르고 싶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올바른 처치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찌르고 아이들은 혈관이 아주 가늘기 때문에 혈관을 네. 못 찾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안 찾을 수는 없잖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막 소리를 지르고 두 번 찌르면 막 난리가 나고 미안해. 엄마가 막 미안해 이러고. 뭐 잘하고 뭐 이러고 이제 소리를 지르고 막 맞아, 울고 불고 맞아. 그러면 아이가 가뜩이나 아프고 자기가 병원에 와서 지금 뭔가 자기 건강에 좀 위협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아이가 불안한 상태에서 부모가 그런 위급 반응을 보이면 네. 아이가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요, 아빠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저는 좀 약간 담대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괜찮아. 이걸 해야 괜찮아지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우는 사람이 굉장히 오히려 아이에 대한 사랑이 큰 것 같고요. 안 울고 있는 저는 굉장히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냉정한 어머 이렇게 냉정한 보이는 것 엄마인 같아요. 거죠. 네. 사실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선생님. 그럼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늘 그런 오해를 받죠. 왜냐하면 시술을 하는 순간엔 굉장히 냉정함을 잃지 않아 실수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하지만 저희들도 늘 환자의 고통과 아픔에 절대 눈물을 흘립니다. 네. 그리고 진정한 의사로서의 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밤에 집에도 안 가고 돌보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부모가 네. 좀 큰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이렇게 막 눈물로 호소하는 사랑은 우리가 좀 이렇게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의 마음을 잘 읽는 부모가 되려면 아이가 보내는 스트레스 신호도 우리가 잘 감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와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또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엄마, 나 배 아파. 멀쩡하던 배가 왜 아파? 몰라, 아파. 어이구, 넌 숙제만 하라고 하면 그냥 안 아프던 배가 아프더라. 머리 쓰지 말고 빨리 숙제나 해. 그러면 내일 아침 10시에 만나자. 응. 아, 짜증나.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짜증난다고. 민수 걔는 자기 거 안 빌려주면서 내 거만 빌려달라고 하잖아. 짜증나면 안 놀면 되잖아. 그래서 친구가 많은. 아유, 잘 됐네. 친구랑 놀 시간에 공부하면 되겠네. 얼른 가서 공부해. 얼른 가서 공부해.